갓이라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시간 개념인데 기본인가 역할을 하는데 아니 이 자리에 저 불러주면 이 자리에 그대로 가는 제가 아예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주인입니다. 지금부터 6월 개헌과 직접민주제 실현을 위한 천인 국민원탁회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각종 시민단체들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개헌에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역시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많은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견들이 국회에 받아들여져서 또 논의되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천인 국민원탁회의에 개헌에 관련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으신 백성기님께 사회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소개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천인 국민개헌 원탁회의 운영회장을 맡고 있는 백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여는 말을 아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또 추진 경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 17일 당시 3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졸속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개헌을 대선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그런 모임을 갖고 이런 졸속 정략적인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국민참여 개헌운동을 지금 1년 정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개헌 정세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최소한의 이 개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권 중심의 개헌,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더한 그런 부분 개헌, 1차 개헌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환영을 하면서도 적어도 촛불 민심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직접민주제, 그러니까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직접민주제 요소를 최소한 가미한 가운데 1차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36개의 기본적인 그런 긴급한 그런 개헌 과제를 저희들이 축약시킨 가운데서도 이를 더 국민적인 그런 참여와 의지를 모아내는 10대 개헌안을 이렇게 확정해서 제 정당과 정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천인 국민개헌 원탁회의를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런 행사를 또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으로 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이 원탁회의와 또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과 또 국민참여 개헌운동을 이끌어오신 연성수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 공동대표 연성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MBN 뉴스를 봤어요. MBN에서
청정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다윈의 적자 생존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오신 분 발언의 요지는 적자 생존은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빨리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 전에 봤던 자발적 진화단체는 생각이 났는데, 자발적 진화단체에 의하면 그 변화에 재빨리 자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적응하는 조직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외 안팎으로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휘몰아치면서 미래 목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나라의 백년대계가 망가지게 생겼고, 안으로는 북미 간의 전쟁 및 고조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개헌 틀을 서둘러서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른 빠른 시일 내에 6월 개헌을 성사하고, 그리고 곧바로 내외 안팎의 위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시기에서 정치권에서는 당략적으로 개헌을 생각하고, 특히 6월 지방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을 연기한다느니 또는 개헌에서 최소 개헌한다느니 이런 논의를 하고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6월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양보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국 1인 1개헌 운동, 전 단체 1개헌하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국민 개헌 시안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30개 개헌을 뽑았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지만 이번 6월 달에는 다 못하면 1차 개헌으로 물꼬를 틀고 나머지를 수자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30개 중에서도 국민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민생 복지와 직접민주를 관철하기 위해서 10개 정도 개헌을 뽑는 행사를 3월 3일 날 안국동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1000인이 모여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투표를 쭉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직접민주에서 국민소환제가 무려 89%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료에 보시면 그 뒤를 이어서 직접민주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와 저항권이 76.7%,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소득보장 18.7%, 의료건강이 76%, 동일동 임금이 76.6%, 최저 주거공간 보장이 70.3%, 토지 공개는 무려 70%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국회 필요성 강화가 무려 77.8%로 국민소환제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76.2%, 전관 비리가 71.5%, 공무원 형사처행 강화가 70%, 전관 비리 방지가 71%를 나온 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국민들이 사법부에 부담이 큰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큰지는 또 한 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참정권 분야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78.4%, 표현의 자유가 74.5%, 선거의 자유와 정당 설립 자유가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3일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접민주를 원하는 국민의 의사는 굉장히 높고, 선거성, 국회의원 필요성 강화를 원하는 의지도 굉장히 높고, 지방자치분권도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이번 6월 달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고 1차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2022년 선거에서 또 한 번 더하는 그런 수준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3월 3일 날 국민개헌천이 원탁회를 개최했고, 이 개최 행사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성수 대표님의 제안 설명과 함께 지역에서 또 부문에서 여러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원탁회의에 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 공정을 거쳐서 3월 3일 날 집결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지역으로는 강북 주민 참여 개헌 네트워크 이무택 대표님의 과정에서 또 최종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택 대표님. 네, 강북구 주민 참여 개헌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던 이문택입니다. 절기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은 갈아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들은 30년이 지난 낡은 옷을 입고 매우 불편해합니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국민에게 입혀드려야 국민들도 국가와 문화 발전에 더욱 창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으며 1월 초 강북구 시민단체 카톡방에서 주민 참여 개헌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1월 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청과 강북구 주민 참여 개헌 네트워크 주관으로 강북구의 주민들과 헌법학자를 모시고 친연 강조와 및 열린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헌법 강조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질의와 응답 등 열띤 좌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월 초에는 한신대학원 만호관 대회의실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하루 종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직접 민주 개헌을 위한 그러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지금 강북구 미아 사거리 옆 앞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지금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그 남녀노소 또 시민들, 아주머니, 아저씨, 또 선생님과 제자들이 오가면서 스티커로 찬성과 반대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직접 민주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67살 되신 한 노인이 지나가다 이것을 보고 이거 빨갱이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보드판을 발로 차고 막 나중에는 그분이 벽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오히려 이념적으로 가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빨갱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실은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은 100여 분이 막 이게 스티커를 누르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발로 차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국회에서 하는 모습하고 똑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교조 퇴임 교사들이 함께하는 서울 참교육동지회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헌 분과에서 우리 교육법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걸 보다 나은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개헌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그러한 직접 민주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강북에서의 활동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희들은 인천본부를 비롯해서 아산, 안산, 부천, 노원, 성남, 고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민 참여 개헌 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걸 모아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거 현장에서 또 빈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거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 오신 전국 철거민협의 중앙회 이호성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또 부문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촛불을 든 이유는 지난 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든 헌법에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인간으로 살게 하는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촛불을 들면서 이번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특히 그 주거권과 생존권 이런 것이 개발 지역에서 상실된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참여 개헌에 담아내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을 이번 국민 참여 개헌에 반드시 삽입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 참여 개헌 시민행동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저희는 천인을 모아서 과연 새로 만드는 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을까 하는 내용으로 3월 1일, 3월 3일 행사를 갖게 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삶의 터전이 유린되는 그러한 국민이 정부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기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넣어야 되고, 이러한 토지 공개념이 하위법으로 유린되는, 상실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헌법에 반드시 명기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단체의 주장이고,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과 전국의 촛불을 든 많은 그 시민들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3월 3일 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모여 우리가 원하는 개헌 이거를 만방에 알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절실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동 부문에 이제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최소 주거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이호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에서 이 4.16 연대 활동을 비롯해서 시민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신 노세극 안산시민 정치포럼 대표님을 모시고 시민 정치운동의 입장에서 이 개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안산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단원고가 있고 또 피해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물집에 살고 있는 단원 갑을 2개의 선거구에서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2사람이 동반 당선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정말 정치적인 세월호 참사는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를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안산 시민 정치 포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단일화 운동을 줄기차게 했는데 정당 논리, 당리 당략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안산 시민 정치 포럼인데, 여기 대표로 있지만 아직 대표 체제는 아니고요, 운영위원 체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그 뒤로 정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개헌 운동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지난 5일날 헌법학자들을 모시고 강연도 들었고, 또 우리 연성수 대표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할 때 1지역 1개헌운동 발의를 하자, 1단체 1개헌안 발의를 하자, 이런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민 생명권을 개헌안에 반드시 좀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헌법 조문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권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지금 대규모 참사에서 국민들의 생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서 촛불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바꿨던 것처럼 개헌 운동도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하려면은 적어도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조항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언제는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 저희도 동참하고 함께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국민 원탁회의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이 주체를 참여하는 그런 개헌 운동이 되도록 저희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그 기자회견 자료 배포를 했는데 뭐 자세히 또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의 21개 단체와 또 안산, 아산을 비롯한 또 부문 서울시 참교육동지회,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이런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천인국민개헌 원탁회의 개요가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3월 3일 제정당 및 정부기관, 그러니까 정예구, 우리 성공회대 교수님이죠. 정예구 정부개헌 특위 자문위원장, 이인영 민주당의 특위 강사, 심상정 정의당 개헌위원장, 천정배, 어제는 저희들하고 또 어제 민주평화당하고 개헌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는데요. 여기 천정배 개헌위원장을 비롯한 제 정당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원탁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식들을 이렇게 접할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자유한국당만 불참을 통보를 명확하게 했고요. 나머지 정당들은 3월 3일 원탁회의에 참관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이 성명서 낭독을 두 분이서 하겠습니다. 정의연대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신 정의연대 우리 양건모 공동대표님과 사법개혁시민연대 강남구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강남구 선생님이 먼저 낭독을 하시고 뒷부분을 우리 양건모 대표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6월 개헌과 직접민주제 실현을 위한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권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는 일이다. 그런데 개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국민개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당에 유리한 권력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이전투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에 국민 참여 개헌을 성사시키고자 조작된 국민개헌 원탁회의는 현 개헌 정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민적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여러 매체들의 여론조사서에서 확인되었듯이 30년이 지난 87년 헌법의 개정은 다수 국민들의 뜻이자 촛불 시민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개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시기 동시 개헌이란 정치권의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 형태는 물론 개헌의 시기 문제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 차원의 합의 가능한 기본권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개헌론, 순차 개헌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국민 개헌안 합의 출발에 대비하여 헌법 개정 자문위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정부 개헌안을 3월 13일까지 준비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참여개헌운동 진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정국을 돌파하고 개헌 공약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만약 6월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된다면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쓸데없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권력의 속성상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개헌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이번에 부분 개헌의 수준에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를 이유로 지방분권의 기본권 일부를 개정한 정도에 그치는 정부 개헌 방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복지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결과 함께 대의적 개혁을 위한 직접 민주제 요소의 도입은 이번 개헌의 2대 핵심 과제이자 촛불혁명의 2대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에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 3대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지난 촛불혁명의 항쟁 과정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극적으로 제기한 주권자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일이기 때문이다. 네,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국민 참여 개헌운동을 전개해온 개헌운동 단체들은 다가오는 3월 3일 천도교 대교당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6월 개헌과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국민개헌 원탁회의를 열고 직접 민주제를 비롯한 10대 개헌안을 선정하여 국회와 정부를 향하여 주권자 국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반대는 물론 민주당과 청와대의 현실적 개헌론을 넘어 민생복지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직접 민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와 각 정당은 물론 정부 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 5당은 당리 당략적 국민 배제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당의 대선 공약인 6월 개헌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개헌안 협상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주권자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정부 개헌안을 만들 때 국회 합의안으로 6월 개헌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치 역량을 발휘하라. 하나, 국회 발의 개헌안이든 정부 발의 개헌안이든 촛불 민심의 양대 요구사항은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 집정민주제 복원임을 명심하고 이들이 반드시 새헌법에 제대로 규정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신문, 방송, 언론 매체들은 3월 3일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 등 주권자들이 국민개헌 노력을 제때 알려주고 국회, 정부, 국민 3자가 참여하는 지상토론, TV토론을 개최하여 6월 개헌, 직접민주제 개헌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8일 6월 개헌과 직접민주제 실현을 위한 천인 국민개헌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준비된 제안과 말씀 발언들을 마쳤는데요.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직접민주제 관철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셨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말씀에 이어서 혹시 질문하실 게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